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 책임 강화. 어떻게? 병봉급 인상하기. 열심히 나라 지킨 당신, 저녁 먹은 뒤엔 전화해라.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군인은 나라만 지킨다? 땡! 나라도 지키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것이 바로 2021 병영 문화! 궁금하면 가정의 달 특집 제3부 국방 포커스! 포커스. 국방 포커스 가정의 달 특집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병들의 병영 생활, 병영 문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병영 문화 요즘 관심 많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국방 개혁으로서 오늘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저도요. 이 군사 전문 기자로서 또 군을 애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오늘 할 말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분들 빨리 만나볼까요? 네. 전우회를 바탕으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기강이 확립된 군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인사기획관 윤문학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병영정책연구실장 박문원입니다. 네, 인권이 보장된 상호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양병열 변호사입니다. 아, 세 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일단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곳 바로 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인들 제일 먼저 백신 접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지금 접종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국내 30세 이상 장병들은 약 1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종에 동의한 10만 5천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백신 접종까지 순조롭게 잘 마친다면 제일 먼저 마스크를 벗는 곳이 우리 군대가 아닐까 하는 작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마스크를 제일 먼저 네. 벗는 곳. 아,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현재 방역 당국은 희귀 혈전증 우려 때문에 30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30세 미만 장병들은 언제 또 무슨 백신을 이 접종을 하게 될까요? 예, 30세 미만 장병들에 대해서는 6월 달에 현재 계획으로는 화이자 백신 등 접종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결정되어 있고요.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각 부대별로 접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네. 대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 우리 윤 교수님 좋습니다. 메인 MC입니다. 강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도 있으면서 걱정하는 게 있죠. 그죠. 바로 격리 장병 급식 이 논란입니다. 제일 논란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네. 좀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부실 급식 논란 이후에 좀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어. 지금 난리예요. 또 부실급식 논란이 일자 부실급식 폭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한 서 국방부 장관은 먼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던 점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장병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해 임무에 전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장님. 예. 5월 7일에 우리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이 격리장병 급식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네. 문제가 됐던 정량 균형 배식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는 격리장병용 도시락 검수관 실명제를 도입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명제. 예, 부대별 여건에 따라서 간편 부패식 조식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아침 식사 때 우리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배달 음식과 브런치를 좀 제공을 하고요. 병영 식당도 과감하게 민간 위탁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한 기본 급식비 단가를 금년에는 8,790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일일 1,5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식 메뉴도 다양해지고 이제 급식비도 이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해는 좀 풀렸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급식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이 격리장병 부실 급식 문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SNS 제보로 알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병사 휴대전화 전면 사용 1년여 만에 휴대전화로 이 촉발된 핫 이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이 궁금한데요. 먼저 네. 양 변호사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휴대전화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전면 다시 금지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허용해갖고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아니라고요? 하여튼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지금 변호사님 변호사님. 말씀하려고 예, 예, 하시고 예, 괜히 계세요. 허용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네,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SNS 제보를 통해서 오히려 급식이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장병들이 왜 SNS를 통해서 부득이 이제 이렇게 제보까지 한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급식 문제라든지 장병이 복무하면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문제들은 이미 부대 내부 또는 상급 부대를 통해서 고충 신고센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장병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된 걸로 보이고요. 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요, 이제 급식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부대에서 부대 운영 여건, 사정 등을 고려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대마다 운영 사정들이 다를 수 있다 보니 부득이 그 부대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장병들이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저도 양병열 변호사님하고 뭐 거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의사소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병사들이 간부나 뭐 지휘관들한테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만약에 잘 해결됐다 그러면 굳이 휴대폰을 통해서 밖으로 제보하지 않겠죠. 그죠. 뭐 군인의 취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보면은 군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 대한 진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휴대폰 제보가 문제가 됐을 때 이걸 뭐 군기관 회의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군 조직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이 병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조직에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고 개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최근에 문제된 휴대폰 사용 같은 거 군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어느 조직이나 문제는 다 있다. 근데 이거를 뭐 개인적인 문제나 이 조직의 이 그냥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빨리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또 휴대전화가 한몫을 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예.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휴대전화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도구죠. 네. 작년에 이제 우리 장병들에게 휴대전화를 전면 시행하면서 우리 부대 운영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그런 결과가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 격리장병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과거처럼 은폐되거나 안으로 곰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조속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해결돼가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항상 변화와 혁신에는 아픔이 따르죠. 지금은 열린 병영으로 가는 과도기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휴대전화를 통해서 지휘관과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또 부대 내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부조리가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내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국방부와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정말 소통의 도구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 거듭 해보는데 근데 그야말로 그냥 도입 초기에는 이게
핫 이슈였습니다. 지금 이제 전면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병영문화 혁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병영문화 혁신, 일단 이게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병역정책연구실장님인 박 박사님 예. 좀 알려주십시오. 네네. 예, 병영문화라 하면 좀 뭐 개념적인 좀 요소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장병의 복무 전반에 미치는 뭐 의식적인 요소, 또 규범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그다음에 뭐 장병의 삶의 질이라든지 생활 여건 개선을 포함하는 개념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병영문화 혁신이라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안전하고 소통하는 열린 병영, 그리고 이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그로 인해서 또 군기강이 확립된 그런 가운데 이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모든 혁신 활동, 이거를 병영문화 혁신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1990년대 당시에 이제 지금은 폐지된 군인복무규율 또는 국군 병영생활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병영문화 활동이 시작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시에 시작할 때는 사고 예방 종합 대책 측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2사라든지 28사 총기 사건이 있고 나서 2014년 민강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사고 예방 차원을 넘어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인권 친화적인 병영을 조성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90개의 과제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뭐 좀 박 박사님 말씀이 좀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2014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군이 포함된 병영문화혁신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특위가 만들어져서 말씀하셨던 대로 90여 개의 병영문화 개선 과제를 도출했고요.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이 돼서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국방부의 병영문화혁신팀이라고 해서 전담 조직도 만들었고요. 네.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혁신적인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병영문화 혁신이 바뀐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칠 꼴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병영문화 개선 추진은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바뀐 겁니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 네. 이럴 땐 뭐다? 아,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우리 군의 전투력이 발휘되는 근본이자 강한 국방의 원동력인 병사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충천한 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달라진 병영 문화 알아보러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지금 출발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월드컵 치르고 2년 뒤인 2004년. 선진 병영에 대한 의지는 이제 막 탯줄을 끊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병사들은 30-40명이 모여 성냥갑 속 성냥처럼 빽빽하게 살을 맞대며 칼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 우리 군은 선진 병영을 위한 첫걸음을 과감하게 내딛습니다. 2004년부터 병사 8명에서 10명이 각각 개인 침대를 가진 침대형 생활관이 보급된 것. 과거 무리 지역 칼잠 자던 장소가 사실상 개인화된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사 1인당 사용 면적은 4.9제곱미터에서 6.3제곱미터까지 넓어지게 되었고, 병사 개인별 생활 공간이 늘어난다는 건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여유를 찾게 되었다는 의미. 그리고 1년 뒤인 2005년 그동안 사용했던 내무반이란 명칭을 생활관으로 변경. 기존에 낡고 부조리했던 공간 개념이 합리적인 생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1년이 흘러 2006년. 그렇습니다. 병사들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거기에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한 우리 군은 병사들이 어학, 취업, 전공 등에 관한 사이버 강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병사들에게도 사이버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학습적 기능 외에도 부모님은 물론 친구, 애인과의 소통까지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효과 톡톡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특급 칭찬이야. 이제 선진 병영 문화는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들어섭니다. 자율과 책임, 생산적이고 따뜻한 병영 생활이란 목표를 가지고 세부 과제를 선정해 좀 더 적극적으로 쭉쭉쭉 성장해 나갑니다. 마침내 2012년 선임과 후임 간 갈등을 없애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 생활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등병은 이등병끼리, 병장은 병장끼리 동급자 단위로 같은 생활관을 쓰는 일명 자율병영 생활관 제도가 그것. 이후 2016년에 이르러서는 입대 동기끼리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동기 생활관 제도로까지 이어져 병사들의 일과 후 휴식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병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게 됩니다. 와우. 거기에 하나 더! 병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병들의 고충을 비롯해 군 범죄 성폭력 등에 관한 신고 상담 전화인 국방 헬프콜까지 등장했습니다. 와우! 2008년 3월 1일 자살 예방 한라인인 한국생명의 전화를 벤치마킹해 육군 생명의 전화를 운영해오다 2012년 국군 생명의 전화로 확대 운영. 이후 국가 특수번호 4자리인 1303을 획득해 국방 헬프콜로 자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력 및 조직을 강화해 2017년부터는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마침내 선진 병영 문화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숙제 한가득 담고 출발! 달라도 달라 그 변화의 스케일이 남달라. 병영생활관 내부 구조가 창군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군복무 중에도 학습에 목마르지 않도록 2018년 자기개발 지원 확대로 병사들이 자기개발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의 검정고시 교재 및 응시료 지원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교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9년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 시행으로 평일 면회, 병원 진료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은 복무 적응의 힘을 팍팍 실어주었습니다. 내친 김에 하나 더. 2020년 7월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되어 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립감 해소는 물론 자기개발까지 캬 나날이 발전하는 병영 문화로구나. 따봉! 마지막 활용점정. 단계적으로 인상한 병사들의 월급이 꾸준히 인상을 거듭하니 말 다했다. 이쯤 되니 우리 병영 문화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기대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변화를 거듭하며 달라진 병영 문화,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병영 문화, 더욱 밝아질 우리 군의 모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네, 정말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병영 문화 혁신은 단순한 시설이나 그 여건 개설을 넘어서 장병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병영문화 혁신은 다양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이라든지 제도 개선, 그다음에 시설 개선 등과 같은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최근에 이제 괄목할 만한 내용이 이제 2020년경에 근 120년 이상을 운영했던 영창제도가 폐지된 거를 대표적인 인권 증진의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병영문화 혁신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어떤 시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장병들의 어떤 인권 의식을 좀 향상시키는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병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전같이 이제 오래전에 군생활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단순히 뭐 어떤 지휘관의 명령이나 지시가 그냥 따라야 된다. 그것이 뭐 부당하든지 뭐 약간 악습과 관련돼 있든지 상관없이 일단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장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휘관들은 특히 이제 어떤 임무를 부여할 때 장병들에게 그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이 임무의 부여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이나 취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그 장병들이 이제 수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병들에게 이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심어주면서 자기가 존중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예. 갖게 하면 동시에 이제 인권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제 지휘관의 지휘권까지도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선진적인 병영 문화까지도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장병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병영 문화 혁신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병봉급 인상, 자기개발 지원,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까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병봉급 인상 아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반대는 분 인상돼야 없어요. 예. 이게 합리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인상이 돼야 된다라고 쭉 생각을 올라가야 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 박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뭐 우리 헌법하고 병력법에 의해서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다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병력 의무 이행으로 인한 그 법률상의 불이익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되면은 졸업이나 취직이 늦어지거나 또는 만약에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법률상의 불이익은 아닙니다. 사실상의 불이익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 앞에서 뭐 태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합리적 범위에서 보상은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문제가 됐던 군 가사점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평등권이라든지 공무단행금이라든지 뭐 직업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에 대해서 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급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복무를 한 병사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그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 예산이 만약에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저희도 3년 전에 종합적인 군 복무 보상에 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국민들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전역 시에 일시 뭐 지원하는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병봉급 인상에 대해서 아주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국장님, 병봉급 인상 언제까지 얼마나 계속 인상할 것인지요? 네. 병봉급 인상은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67만 6,100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군 생활하고 계신 우리 예비역분들은 깜짝 놀라실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올라 있죠.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역 의무, 국방 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에 대한 우리 국민적 요구나 우리 청년 장병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병봉급의 인상을 추진할 건데요. 네. 일단 우선 2025년까지 하사초봉의 한 50% 정도 수준인 96만 원대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지금 현재는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네. 병역 의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계속 주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영진 씨. 네네. 지금 군에 우리 영진 씨가 있으시다면 네네. 아마 자격증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군에 다시 돌아오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두 번 가라는 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어떻게 자격증 2개는 어떻게 이렇게 개발해 주시나 봐요? 요즘 그 우리 장병들은 2018년부터 도입된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어학시험, 또 자격시험 응시료, 도서 및 운동용품 구매 비용 등을 최대 1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양을 쌓고 있는 거죠. 또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한 우리 병사들은 원격 강좌를 통해서 학점도 취득하고요.
군에서 실시한 그 사회봉사나 인성교육 등을 다양한 경험으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도 도입이 돼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군 복무 중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저는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공부에 취미가 없는 병사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시험 본다고 휴가 나가고 지원금 받고 배려해주고 아니 공부 못하는 병사들 이거 역차별 아닐까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부나 자기 개발에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뭐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공부라든지 자기 개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뭐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병사들이 특급 전사가 되거나 아니면 체력 활동에서 향상이 됐다거나 할 경우에는 뭐 포상휴가나 위로휴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게다가 뭐 독후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책을 읽은 형태로서 뭐 포상휴가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 같은 경우 또래 상담병 같은 형태로 뭐 다른 병사들이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또 포상을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을요 어떤 지휘관 같은 경우는 상점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상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 상점이 쌓이게 되면 또 그거에 따라서 휴가라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본다면은 공부에 굳이 관심이 없는 병사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문제될 수는 없어요. 변호사님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장님 제 편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 혹시 저처럼 뚜렷한 목표가 없는 병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병사들에겐 또 어떤 지원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청춘 꿈도 많고 고민도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영 전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을 고려해 군복무와 전역 후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 병역과 진로 고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프로그램입니다. 군 복무 중에는 마이잡, 내 일이 있는 삶을 위한 전역 예정 장병 취업 박람회를 주목해 주십시오. 취업 컨설팅부터 특강, 멘토링까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온 오프라인 서비스로 팍팍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군 장병들의 내일. 우리 군이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장병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체감들을 계속 높여가는 것, 이것이 병역문화 혁신의 또 지름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병역문화 혁신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과제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요새 이런 말이 있죠. 현대인들에게 뇌와 손이 바로 휴대전화다. 그래서 뭐 호모사피언스 들어보셨겠지만 요새는 포노사피언스. 예, 이 휴대전화가 이제 신인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이 허용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태 기자님 혹시 휴대전화 하루에 어느 정도 사용하시나요? 제가 이거 한 번도 제대로 이 시간을 체크해 본 적은 없는데요. 거의 밥 먹고 잘 때 빼고는 언제나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눈 뜨자마자 먼저 찾아보는 게 휴대전화 아닙니까? 게다가 알람도 요새는 휴대전화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면서 알람 그렇죠.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휴대전화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신세대 장병도 마찬가지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태어난 이른바 Z세대가 바로 우리 신세대 장병들인데요. 뭐 일명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쭉 노출돼서 성장해오다 보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입대 전에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 휴대폰과 함께 SNS에서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세대인 거죠. 에타 대나무숲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에타 대나무숲. 예. 이런 익명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수업 정보부터 뭐 심지어는 우리 교수님들 뒷담화까지요. 맞습니다.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SNS를 통해서 우리 장병들이 얘기하고 공유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청년 장병들이 우리 군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는 병역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이 자연스러운 병용으로 받아들이되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서 새로운 병역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쏟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확대되면서 비대면 강의하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없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지금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사들 휴대전화 전면 시행 1년 경험했는데 이거 우리 군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한 줄기 빛이 생긴 거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출타가 지금 제한됐지 않습니까? 우리 장병들이, 우리 군이. 그때 이제 스마트폰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예요, 사실. 저도 사실 휴대폰, 스마트폰만 있으면 외롭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박사님? 네?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요 휴대전화 사용 관련해서 네. 2019년에 이제 시범 운용될 때 한번 저희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휴대폰 사용이 시행되면서 또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전 군에 있는 한 5,027명의 장병, 물론 간부 빼고 이제 병사들만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보면은 휴대폰 사용 용도를 먼저 보면은 SNS 사용이라든지 전화, 문자, 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나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인터넷 강의나 학습 이것도 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당시 장병 설문조사 결과를 좀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가족이라든지 친구들과 같은 어떤 외부 소통에 대해서는 거의 98% 이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병사들 사이 또는 병사들과 간부들 사이의 소통도 거의 88%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네. 또 휴대폰 사용이 병사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또는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 또는 처음에 이제 부대에 왔을 때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한 90% 이상이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휴대폰 사용이 병사들이 소통과 복무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너무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 조금 대면 소통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네. 이거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 임무 측면에서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임무 측면에서는 이제 간부들하고 병사들 응답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조금 다르긴 했는데 병사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대 임무 몰입이라든지 부대원 간의 단합 또는 전투력 유지에 한 87% 이상으로 아주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 수단은 최고의 이제 도구가 됐고 또 부대 적응에도 90% 이상이 잘 되고 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휴대전화가 있다는 건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도 통계를 가리켜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병사들이 군복무 중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오래전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편지하고 공중전화밖에 없었고 불과 휴대전화를 도입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편지, 공중전화, 심지어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부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 특히 자기가 군에 들어와서 이 복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요즘 병사들은 기획관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갖고 대부분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핸드폰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특히 군입대를 통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제 아주 큰 고통에 좀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도입을 하는 순간부터 병사들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장병들의 인명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부모님한테 드릴 편지의 반 이상을 군대에서 쓴다. 그래서 편지 효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세대 장병들은 SNS 효도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병사들의 휴대전화 전면 시행에 발맞춰 현역 병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또 출시됐습니다. 두 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국군들이. 네. 맞습니다. 요즘 그 병사들 휴학할 때 TMO도 방문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국군들이 청년들이 모바일 휴학증에 철도 예약까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부입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또 있죠.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휴가증과 연계한 철도 예약 시스템 이것도 있고요. 자기개발 지원 분야 또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청년 드림 국군 드림 앱, 청년들에게 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앱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160여 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 강좌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9천여 개의 무상 콘텐츠, 이러닝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토익, 한국사, 공인중개사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복지 혜택이 들어있는데요. 네. 영화 할인, 스포츠 관람, 놀이공원을 앱과 연동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그 에버 땡땡 공원, 네네네. 예, 잘 아시죠? 네. 예, 이 놀이공원에 갈 때 종이 휴가증을 꼭 들고 갔었는데 예전에 그랬었죠. 지금은 네. 휴대폰만 들고 가면 됩니다. 네. 이 앱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충 상담과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국방 헬프콜 기능도 네. 앱에 연결이 돼 있어서요. 쉽게 공익 제보나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한 사람들은 혜택이 없죠, 이게. 네, 못 그렇습니다. 들어가죠. 네. 어떻게 그렇게 저랑 마음이 똑같으세요? 너무 좋다. 자, 청년 드림, 국군 드림 앱에 대한 이 병사들의 반응도 또 좀 봐야죠. 이 국방부 반응은 너무 좋다 이건데 그래도 우리는 이 병사들 반응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병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현재 한 21만 명 정도. 우리 전체 용사들이 한 33만 명 되니까요. 한 64% 정도가 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 장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휴가증이라든지 철도 예약 시스템 등은 편의성 측면에서 우리 병사들이 아주 호응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용산역에서 우리 용사를 한 분 만났는데요. 모바일 철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병역 내에서 미리 기차표 예매도 할 수 있었고요. TMO 방문 없이 바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하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 옛날에 휴가 나올 때 이 휴가증 종이로 나왔거든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거 군사경찰, 옛날에 헌병. 그분들한테 단속당하면 어떡하나 막 마음 떨었는데 이제는 이거 앱만 있으면 되네요. 어쨌든 우리 군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지금 병역 문화 혁신을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청년 드림, 국군 드림에 대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완해야 될 과제라든가 또 이걸 통해서 이런 기대 효과는 참 좋았다라는 솔직한 답변 듣고 싶은데요. 우선 변호사님.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기자님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래서 어플을 다운을 우리 받았는데 같이 방법을 찾아보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국군만 이게 사용해야 됩니다. 병사들만 방법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국군 거라서 보안이 좋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앱을 구동을 못 해보고 앱 관련된 블로그나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제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 기획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장병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형태로 편의성을 되게 보장을 하고 있고 점점 아마 더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모든 장병들이 되게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결국은 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병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면적으로 다 이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충 상담 시스템이나 국방 헬프콜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바로 앱을 통해서 바로 의견 건의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제도 개선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 지금 국장님께서 응응하셨습니다. 어려운 무리한 네.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 또 우리 실장님도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설문조사 결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소통이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여기 보면은 인터넷 강의 수강이라든지 학습 또는 정보 검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드림, 국군 드림 앱을 통해서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복지 정보 검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거하고 좀 중요하게 관계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병사들에 대해서 신인성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복무 적응도 검사라 그래가지고 그 중대급 행정망 PC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여러 명의 장병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망 PC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도 빨라지고 결과도 또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제가 좀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복무 적응도 검사 말고 또 관계 유형 검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하는 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이나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좀 확대가 된다 그러면 군에서 필요한 어떤 병사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의견 들어보니까 지금 상용 앱 이것의 어떤 편의성 또 보안성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거듭 해보는데요. 국장님, 청년들인 국군들이 어떻게 더 보완해 나갈 것인지 뭐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자기개발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요. 원격 강좌 대학도 좀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원인 콘텐츠 지금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도 대폭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편의성 증진 측면에서도 현재는 철도 예약만 갈 수 있는데 앞으로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예약 체계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병사들이 월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월급도 늘어났고요. 간부들처럼 매달 급여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앱에다 좀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6월 달에는 우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장병들이 참여해서 좋은 제언을 많이 해준다면 네. 그것을 앱에 반영해서 우리 병사들의 군생활이 보다 윤택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장병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죠? 아이디어 많은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안성 문제는 어떻게 강화하실 예정이신지? 예, 저희들도 가장 고민이 되고 예.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일부 장병들의 사이버 도박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과몰입 현상,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예. 다만 이러한 현상들이 군에 와서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입대 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일례로 군에서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장병들의 한 95% 정도가 이미 입대 전 경험자들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네.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방부의 정책에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양성평등진흥원 등의 전문기관과 협업을 해서 강사도 양성을 하고 있고요. 부대별로 순회 교육도 지속적으로 좀 펼치고 있습니다. 저 국장님, 요런 혹시 앱에 국방 포커스 좀 다시 보기 좀 넣을 수 있을까요? 넣으면 좋아할 텐데. 예. 어렵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넣어주실 거죠? 어떻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럼 다시 보기 좀 한번 서비스 한번. 어떻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예. 좋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군의 병영문화혁신 추진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지에 대해서 다짐과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를 정착 위해서 제가 아마 2018년도에 육군에서 개최한 장군들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아니면 토론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병사들이 발표를 하고 장성들이 이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사들이 한 얘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핵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부나 병사나 모두 동등한 인격체로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나친 통제보다는 그 임무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되 당연히 거기에 자율에 대한 책임은 또 엄격하게 물어야겠죠. 더 이상 이제 병사들의 어떤 불신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 이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론 법령이나 제도의 어떤 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장병 모두의 의식이 동시에 같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건전한 병영을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휴대폰 그 제보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군 내부나 아니면 외부에서 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기된 문제가 있다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빨리 그 개방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열린 병영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그 병영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예, 저는 뭐 아마 소감 정도를 좀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제 기획관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영문화 혁신의 내용들은 진짜 되게 많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저도 뭐 예비 오래전에 군생활을 했고 불과 2년 전에 이제 법무관을 하다가 제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병영문화 혁신의 정책적인 내용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상당한 약간 발전이 있고 특히 좀 역동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제도 개선이 이렇게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속적인 어떤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그 자체적으로 뭐 어떤 시간을 끌지 않고 신뢰성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정말 머지않아 병영문화 혁신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예비역으로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굉장히 좋았는데요. 국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국가와 사회는 생명체와 같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 군대도 시대 변화 또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적응하고 또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휴대전화 정책과 같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전문을 바쳐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 장병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제도를 시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요점 정리가 남았습니다. 국장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아주 간략하게 좀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영문화 혁신은 땡땡땡이다. 병영문화 혁신은 오미자다. 오미자. 이거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미자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한다고 하죠. 네. 단맛과 같은 좋은 일과 쓴맛과 같은 어려움이 앞으로 병영문화 혁신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좋은 것처럼 병영문화 혁신도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리 잘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예. 국장님 오늘 마지막 말씀 정말 인상적입니다. 신세대 장병들 보람되고 또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인권 친화적인 선진 병영 문화 혁신 필수입니다. 선택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서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은 장소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하죠.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동행의 길입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 여러분들의 행복한 군 복무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의 가동이 무려 4일 동안 중단됐고 휘발유 값은 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답 랜섬웨어 해킹 공격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 강화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사이버 전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